사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경계선.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관계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좀 지치는데 왜 나는 늘 맞춰주기만 할까? 이렇게까지 해야 사랑이 유지될까? 좋아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들의 중심에는 경계선 바운더리라는 심리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계선은 절대로 딱딱한 벽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사람을 밀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구조이고 사랑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하는 심리적 면역체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계선을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상대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사이인데 구분을 왜 해? 거절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가진 오해들을 풀어내고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어떤 경계가 필요한지, 왜 지키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경계선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다. 경계선을 이야기를 하면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 자신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배려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돼.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계속 양보하다가 결국 폭발하고, 계속 참다가 결국 멀어지고, 계속 맞추다가 결국 나를 잃어버리고, 계속 받아주다가 결국 사랑이 증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경계선은 차갑고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구조입니다.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처음엔 달달하지만 나중엔 반드시 무너집니다. 경계선이 있는 관계는 처음엔 조금 어색해도 결국 깊고 오래갑니다.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 특징.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 애착의 패턴, 거절에 대한 공포, 사랑에 대한 오해와 연결돼 있습니다. 다음 4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미움받을 것 같아. 이 말 속에는 아주 오래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조건을 맞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소모시켜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맞춤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중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이 더 중요해서 이런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먼저 봅니다.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봐,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상대가 떠날까봐. 그래서 본인의 감정은 뒤로 밀립니다.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보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는 항상 한 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나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희생해야 한다고 믿어서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사랑하려면 맞춰야지. 참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이들은 사랑을 헌신이라는 단어로만 배웠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계도 이기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헌신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희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희생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내가 뭘 원하고 싫어하는지 잘 몰라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모릅니다. 사랑받고 싶은지, 안전하게 느끼고 싶은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의 배려가 필요한지 그걸 정확히 모르면 경계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경계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비로소 생깁니다. 3. 경계가 없는 관계의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들.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 내부에서는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계속 무너지고 상대는 계속 요구한다. 상대는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상대를 무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번 들어준 사람에게 계속 요구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사라지고 상대의 감정만 남는다. 경계가 무너지면 내 감정은 점점 흐려지고 상대의 감정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선도 못 긋고 부당함을 느껴도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관계가 멀어진다.
흥미로운 건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관계가 깨지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계를 세우지 않아서 관계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으면 상대는 점점 더 무례해지고 나는 점점 더 지치고 결국 폭발하거나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려면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그럼 어떻게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 5단계 실천 전략. 경계는 선긋기가 아닙니다. 경계는 나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그걸 5단계로 나눠볼게요. 단계 1. 무엇이 불편한지 정확히 찾기. 경계를 세우는 첫 단계는 무엇이 불편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말이 싫은가? 나는 어떤 행동에 상처받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지치는가? 나는 무엇을 억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장면에서 죄책감을 느끼는가? 경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세울 수 없습니다. 단계 2. 감정을 사실과 욕구로 나눠보기. 예를 들어 상대가 늦게 연락해서 불안해지는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실 상대가 늦게 연락했다. 감정 나는 불안했다. 욕구 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늦게 연락하지 마 라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원해요 라고 욕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단계 3. 나 전달법 I-메서지로 말하기. 가장 좋은 경계 표현 방식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과 선을 명확히 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그래요? X. 내가 싫어하는 짓 좀 하지 마세요. X.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저는 불안해져요. 저는 일정한 소통을 원해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관계가 더 편하네요. 그래서 약속이 변할 때 미리 말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 방식은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단계 4. 경계를 지키는 데서 오는 죄책감 다루기. 경계를 세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차갑나?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너무 요구하는 걸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죄책감은 경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계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잘못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경계를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계 5. 상대로부터 오는 반발 견디기. 경계는 상대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반응이 옵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갑자기 왜 그래? 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은 경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건강한 사람이라면 조금 당황하더라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불건강한 관계일수록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반발이 온다고 해서 경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관계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5. 사랑에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 경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상 크기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에는 항상 다음 2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가까움, 서로 돌보고 나누고 연결되는 따뜻함, 분리됨, 서로의 삶과 감정, 책임을 구분하는 안정감. 이 2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사랑은 깊어집니다. 경계가 없으면 서로의 삶이 뒤섞여 버립니다. 경계가 너무 강하면 서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그 중간에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6. 경계가 세워졌을 때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처음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1. 내 감정이 명확해진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던 삶이 끝나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또렷해집니다. 변화 2. 관계의 질이 올라간다. 상대도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되고 대화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변화 3. 무례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건강한 사람만 남습니다. 변화 4. 사랑이 더 깊어진다. 경계는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 후 더 이상 사랑 때문에 나를 잃지 않는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하겠다. 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경계선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경계는 공격이 아닙니다. 경계는 단절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며 사랑하는 기술이고 그 기술을 익힐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편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서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사랑보다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가? 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불안해질까? 왜 관계가 깊어질수록 집착과 두려움이 커질까? 감정적 의존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질까? 독립과 친밀함을 동시에 만드는 방법은? 이 주제는 경계선의 다음 단계이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라서 아주 깊고 촘촘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